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려했던 일이 일어났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막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100일 만에 말이죠, 너무나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당 독재 체제가 됐습니다. 정청래가 나부되고 추미애가 난동질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이재명 말할 거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또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 존경, 그리고 또 타 권력기관에 대한 존중, 존경 없습니다. 자, 검찰청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체시키고,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또 해체시켜버리고, 기획재정부 말이죠, 자기들이 예산을 갖다가 대통령실에서 마음대로 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주물르는 꼴 못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도 지금 대한민국이 100일 만에 너무나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걱정은 뭐냐면 일당 독재, 한 당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홍콩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실상 독재당이 법으로 국민을 장악해서 홍콩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박다니엘이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요. 대한민국이 홍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홍콩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한국에 와서 북한 선교에 헌신하는 몇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콩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한국으로 와서 북한 선교하는 몇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비자 문제 때문에 홍콩에 다녀오면 자신의 도시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은 중국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옛날 홍콩,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 홍콩을 알고 있는데, 이제 또 고향에 가서 보면 너무나 많이 이상하게 변해 있고, 그러더니 지금 가면 이제 홍콩은 완전히 중국으로 변했다. 옛날에 말이죠, 우리가 참 좋은 일이 있으면 홍콩 간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만큼 홍콩은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자유와 그리고 또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또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홍콩이 완전히 이제는 망가져가지고 중국 본토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홍콩은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표 바꿔치기 같은 원초적인 조작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훨씬 더 교묘하고도 철저한 방식으로 홍콩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도 그렇게 장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홍콩을 장악했는가? 첫째, 선거제도의 구조 자체를 바꿨다는 겁니다. 홍콩의 행정장관은 애초부터 직선제로 선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친중 세력으로 채워진 선거인단이 후보를 정하고 그들끼리 투표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껍데기만 존재했던 것이죠. 2021년 중국 전국인민대회는 이를 법제화하며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입법회 후보조차 애국자 심사를 통과해야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반중 인사는 선거판에 발도 들이지 못합니다. 투표 부정을 저지를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출마 자체를 봉사하면 게임은 하기 전부터 끝나버린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 그냥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친중 세력으로 채워진 선거인단이 후보를 정하고 그러니까 직접 선거가 아니고 간접선거 한다는 거죠. 그러고서 거기서 애국자 심사를 통과해야만 출마 자체가 가능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람, 그러니까 확실한 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 중국 이념, 중국 공산당 이념, 이런 사람은 출마할 수 있다. 부정선거고 뭐가 할 필요도 없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만 나갈 수 있다. 선거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이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는 홍콩 시민들의 마지막 저항이었답니다. 2019년이 마지막 저항이었다. 수백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자유를 지켜라고 외쳤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그날 이후 홍콩은 급격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민주인사들은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갔고 언론인, 학생단체, 시민단체까지 체계적으로 제거가 됐다는 겁니다. 집회가 불법화되고 반중 목소리는 철저히 봉쇄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송환법 반대 시할 때까지만 해도 2019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홍콩 시민들이 저항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강행 통과시키고 나서 중국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감옥으로 끌고 가고 완전히 언론이든 학생이든 뭐 시민단체든 전부 다 불법으로 제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 우리 자유대 학생들이 명동에서 하는 시위를 가리켜서 이재명이가 그렇게 말했죠. 이재명이가 이제 시위금지법을 만들지도 몰라요. 그러고서 시위하면 이제 시위했다는 이유로 잡아들이는 거죠. 셋째, 언론과 교육, 사회 전반이 정복당했다는 겁니다. 홍콩의 언론과 교육, 사회 전반이 정복당했다는 겁니다. 반중 언론의 상징이던 애플 대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언론을 통폐합시키고 언론을 갖다가 완전히 폐간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민주성향 교수들은 대학에서 축출되고 교과서는 친중세상으로 다시 쓰이고 교회와 노동조합까지도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가 지금 압박받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여전한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 속에서 민주주의 혼은 철저히 짓밟혔다는 겁니다. 홍콩의 지금 몰락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이 왜 몰락했는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거제도 자체를 아예 그냥 친중 인사 아니면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두 번째,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시위를 탄압하고 그리고 민주인사들을 감옥에 끌고 갔다. 세 번째, 언론과 교육, 사회 전반이 정복당했다. 언론도 문 닫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국제사회의 침묵이었다는 겁니다. 영국과 미국은 비난 성명을 쏟아내긴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혼란 속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계가 시선을 돌린 사이에 중국이 신속하고도 치밀하게 홍콩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른 척할 수 있어요. 홍콩은 표 조작 안 하고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바꾸고 법을 무기로 들이대가지고 언론과 교육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는 그냥 종이 위에 장식품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홍콩이 완전히 중국에 먹혔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미국의 자유민주 형태의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 한국이 홍콩의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설마 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이 홍콩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과 다른 한국을 대상으로 중국은 사기 선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사기 선거. 중국이 한국에다가 지금 부정선거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의적 의혹 투표지, 무게가 맞지 않는 종이, 정상일 수 없는 기표 모양, 정치에 물을 인쇄 자국, 상식이라면 한 장만 알아도 선거 전체를 뒤흔들 중대한 증거들이 수천 장씩 쏟아지고 있는데 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선관위와 대법원은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며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우기고 바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사기 선거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당선이 되고 그렇게 사기 선거로 당선된 놈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홍콩처럼 대한민국을 지금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표를 조작하고 법원이 이를 덮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에서는 한국보다 더 강력한 저항의 움직임이 뒤늦게 있었지만 그 안에서 공산당에 죽는 사람들도 나왔고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우리도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이 안전한가? 정말 한국은 홍콩처럼 안 될 것인가? 홍콩과는 다른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때 홍콩에도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 한국에도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지만 머지않아 홍콩처럼 종교의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는 홍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홍콩을 어떻게 먹었다고요? 홍콩은 첫 번째, 이걸 선거 뭐 부정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제도를 바꿔가지고 아예 친중 인사가 아니면 선거를 못 나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지. 반중 인사는 뭐 발도 못 붙이게. 그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또. 언론을 탄압했다는 거지. 종교 탄압해가지고서 국가보안법 만들어가지고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걸로 그냥 완전히 탄압하니까 숨소리도 하나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침묵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침묵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때 다른 나라들이 다른 코로나 이런 데다 관심이 가 있는 사이에 그때 그냥 신속하게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를 먹으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아, 홍콩이야. 원래 진의 땅이었으니까 옛날에 먹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진의 땅인 적이 없는데 왜 먹으려고 하지? 아, 참 여기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북공정. 고구려가 장인의 역사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는. 그다음에 서해공정. 그게 뭐야? 결국은 요 한반도 뭐 땅덩어리도 크지도 않잖아요. 요 땅덩어리 자기네 거라는 거야. 그런 어떤 동북공정이다, 서해공정이다, 지금 한반도 공정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 땅, 이거는 이미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것만, 남한만, 요것만 하면 되는데, 쟤들은 가능하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된다. 만만디. 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거라는 거야. 요것도 나름 삼키고, 그 다음에 대만 삼키고, 그럼 완전히 이제 아시아를 다 삼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김정은이가 제가 볼 때는 한때 중국하고 사이가 나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조금 나아진 거지. 중국이 왜 러시아로 달려갔겠습니까? 중국이 왜 러시아의 군대도 파견하고 그렇게 푸틴한테 의존을 하겠습니까? 중국이 먹으려니까 그런 거야. 이 새끼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이 역사라고 그러면서 이 북한을 갖다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진입해가지고 진주해가지고 자기를 홀칵 삼키겠다는 거야. 그걸 김정은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중국에서 딱 와가지고서 지들이 먹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서 러시아에다가 다시 이렇게 양쪽으로 양다리를 거쳐놔야 보험을 들어놔야 그래야지 뭐 자기가 갑자기 죽어도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할 거 아닙니까? 아, 서로 아니면 서로 못하게. 야, 너 들어가지 마. 나도 안 들어갈게. 이걸 노리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지금 약어가지고 사실은 트럼프하고도 관계를 나쁘게 만들질 않아요. 저 김여정이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공격하고 막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잘 공격을 안 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는 친하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김정은이는 트럼프한테도 보험을 들어놓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세계 이 시장에서 믿을 만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이게 약육강식이야. 그냥 먹고 먹히는 거야. 이 세계 질서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이 새끼들이 또 자기를 죽이고 또 먹으려고 할 때 홀딱 삼키려고 할 때 트럼프가 그걸 또 막아주기를 바라보실 수도 있어. 왜?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먹으려면 트럼프가 스톱. 왜 저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야. 너 스톱. 왜? 동작 금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러시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야 동작 금지. 니들이 왜 저 북한을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한테 홀딱 먹힌다니까? 아니면 러시아한테 먹히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도 친해 놓는 것이 좀 멀게나마 또 친해 놓는 것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야. 이게 국제 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홍콩처럼 먹힐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홍콩처럼 안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미 동맹이 그래 중요한 거야. 중국이 우리 이미 북한은 지들이 먹었다고 치고 요 남한을 갖다가 홀딱 삼키려는 거야. 꼴깍 삼키려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유진영, 뭐 영국, 독일, 프랑스들 이런 나라들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그래가지고서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중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뭐 해킹도 뭐 해가지고서 뭐 정보 빼가고 말이야. 우리 국민들 지금 뭐 개인정보까지 다 빼가가지고 한국 사람 누가 어떻고 다 확보해가지고서 말이야. 맞춤형 선거 부정을 할지도 몰라요. 자. 홍콩을 어떻게 중국이 먹었는가,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지금 또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소개하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중국이 이 대한민국을 소위 먹으려 하는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께 심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강신업 TV에 대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주시고요. 강신업 TV입니다.